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영업 물류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디알피에서는 영업에서부터 물류로 이어지는 흐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출하에 의한 출고와 매출에 의한 출고, 이 두 가지입니다. 한번 로그인을 해서 보면 이 옵션에 이 환경 설정에 보면은 요렇게 있어요. 매출 시 출고 처리 방법 해서 출하에 의한 출고, 매출에 의한 출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이제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우선 업무 순서대로 좀 나열을 하자면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업무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견적이 있겠죠. 이제 그 견적을 가지고 주문을 넣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갈리는데, 그 영업부서하고 별개로 물건을 출하시키는 부서, 또 뭐 인력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은, 실제 수불은 이제 그 뒤쪽에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주문 다음에 출하 요청, 그리고 물류부서에서는 그 요청을 보고서 출하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수불이 일어납니다. 출고 수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래 명세서, 그리고 매출. 사실 거래 명세서와 매출은 그 순서 그게 없는데, 보통은 이제 업무를 명세서를 먼저 끊고 이제 매출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 수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가 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물건을 출하시키는 부서 인력이 따로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한 부서에 아니면 동일 인력이 매출 처리와 출하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규모가 좀 작은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쇼핑몰 매출 뭐 이런 회사, 사장이 매출 처리하고 옆에서 직원이 뭐 택배 배송하는 그런 곳은 이제 매출로 바로 출고 처리하는 업무가 더 간단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시나리오는 견적, 주문, 여기서 이제 출하 요청과 출하를 건너뛰고 바로 매출이면서 이때 수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래 명세서, 세금 계산서, 수금,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죠. 참고로 앞에 견적과 주문은 사실 그 견적, 주문, 출하 요청 이런 식으로 나가도 되는데, 바로 이제 뭐 출하를 한다든지 바로 주문 없이 매출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도 가능합니다. 자, 요 프로세스, 요 프로세스가 이제 좀 간단하긴 한데, 만약에 이제 매출하는 부서와 출하 처리하는 부서가 이제 업무가 나뉜 회사에서 이걸 쓰면요, 재고가, 특히 이제 물류 쪽에서 보기에는 재고가 막 흔들립니다. 물류 쪽에서 재고 신뢰도가 떨어져요. 당연하겠죠. 왜냐면 물류 부서는 내 눈앞에 재고가 멀쩡히 보이는데, 매출 치는 부서에서 매출 친다고 전산 재고 숫자가 막 빠져나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회사에 맞는 업무 프로세스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위에 거를 살 거냐 아래 거를 탈 거냐, 이 선택 사항은 방금 여기 시스템 환경 설정 S5005, 메뉴는 운영 시스템, 운영 관리, 시스템 환경 설정.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요 화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매출 시 출고 처리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바꾸는 거는 업무 중에 이제 바꾸는 게, 만약에 이제 출하에 의한 출고를 했다가 나중에 뭐 매출에 의한 출고를 바꾸고 싶다 하면은 이제 뭐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조건이 있는데, 미처리된 주문이나 매출이 있을 경우는 안 되고요. 진행하던 업무, 진행하던 매출, 진행하던 주문 이런 게 다 완결이 되면 이걸 바꿀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출하에 의한 출고를 이제 데모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요거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전체적 흐름을 보여드리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뭐 디테일한 항목 설명이나 아니면 파생된 화면은 스킵하도록 할게요. 아니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도 설명을 드릴 텐데, 중복되는 부분은 되도록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순서에 따라서 견적, 영업 쪽에 주문 관리의 견적 등록이고요. 빠르게 그냥 입력하겠습니다. 수량은 10개, 저장 했고요. 그 다음에는 주문이고요. 여기서 바로 이제 거래처 코드와 출고 창고에서 하셔도 되고요. 견적이 있다면 견적에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불러오는 겁니다. 과거 자료를 끌고 와서 하실 때는 이제 복사를 하시면 되고요. 견적해서 조회를 누르면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입력한 견적이 나옵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하고 갖고 오고요. 요대로 그냥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그 다음은 이제 출하 요청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입력한 주문이 나오고요. 이제 출하 요청을 하기 전까지는 물류 쪽으로 이제 데이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데이터를 편집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출하 요청을 하겠습니다. 출하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출하 처리입니다. 출하는 물류 쪽에 출하 관리에 주문 출하 등록. 참고로 요 밑에 있는 일반 출하는 주문 없이 바로 출하를 하실 때 요거 쓰시면 됩니다. 주문 출하 등록. 마찬가지로 주문 버튼이 있죠. 주문을 누르고 하면 출하 요청이 된 주문들이 보이고요. 역시나 위에 더블 클릭하면 이 화면의 구조가 다 이런 식입니다. 끌고 올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팝업을 띄우고 더블 클릭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더 처리를 하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재고가 처음에 137이었거든요. 견적을 보시면 137이죠. 아직은 재고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그냥 숫자를 바꾸지 않고 그냥 바로 저장을 누르면 재고가 127로 빠졌죠. 네, 재고가 137에서 127 빠졌습니다. 이때 수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래 명세서. 사실 매출은 이제 출하를 갖고 매출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 순서만 이렇게 놓은 거고, 실제는 이제 매출을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흐름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명세서 한 발행을 하겠습니다. 조회가 됐고요. 요게 이제 출고 자료고, 요걸 가지고 이제 명세서 발행은 요걸 체크를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명세서 자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장 누르고 이제 출력하고 싶으면 여기 출력 누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은 매출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시스템에 출하 매출. 출하 매출 화면을 보시면 버튼이 이제 주문과 출하 두 개가 있는데, 이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주문을 거쳐서 출하 요청을 하고 출하 처리를 하고 그렇게 데이터가 흘러 들어왔으면 주문을 누르시면 되고요. 주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출하를 입력하고 처리를 했으면은 이 출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주문을 거쳤기 때문에 주문에 의해서 자료를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끌고 왔고요. 이대로 그냥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누르면 담보 금액을 초과했군요. 여기 여신과 미수가 여기 표시가 되니까요.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어차피 테스트니까 제가 좀 늘려 볼게요. 영업에 거래처 담보 관리, 고려전자 추가 여신에 출하 매출.
다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눌렀습니다. 매출까지 처리가 매출도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세금 계산서. 네, 조회를 하게 되면 네, 두 건이 나오는데 사실 얘는 밑에 거는 어저께 제가 발행한 거예요. 테스트로. 헷갈리니까 당일 것만 해서 조회를 하고 요거를 우선은 발행을 할 때 바로 전자 발행하는 게 아니고 ERP 자체적으로 세금 계산서 자료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방법은 맨 왼쪽에 요 발행 체크를 누르시고 이제 저장을 한번 해 주시고요. 이 발행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임의 발행과 전자 발행이 있습니다. 이 세금 계산서 처리 방법은 따로 영상 만들어서 자세히 설명할 텐데 우선 간단히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임의 발행은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처리를 뭐 국세청에서 뭐 직접 신고를 했다든지 다른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신고를 했으면 내리알피에서는 더 이상 전자세금 계산서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때 이제 임의 발행을 합니다. 요거는 그냥 발행 처리 완료 지었다 요 뜻이고 실제 데이터가 어디 외부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취소 발행이 항상 좀 편해요. 자유롭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전자 발행은 실제로 내디알피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국세청으로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이 다이렉트로 국세청으로 자료가 턱 넘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팟빌이라고 하는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대행 업체가 있어요. 거기로 데이터가 먼저 1차로 날아가고 거기서 검증을 거친 후에 이상이 없으면 다음 영업일 오후 3시에 실제 국세청으로 날아가는 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처리 결과가 이제 발행 완료로 되어 있고 진행 팝업에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상태를 보면 새로 창이 뜨면서 전자세금 계산서가 일단 보이고요. 이 국세청을 누르면 이 상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팟빌이라는 회사에 데이터가 넘어간 상태고 아직 국세청으로 넘어간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 요거 누르면 실제 국세청으로 날아갑니다. 아직까지는 국세청으로 날아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해요. 취소 눌러보겠습니다. 네, 취소가 되고요. 데이터를 수정한 다음에 다시 발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수금. 수금 등록에서 이제 수금을 입력하면 이제 미수금이 차감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1년의 프로세스를 한 번씩은 입력을 한 겁니다. 자, 다음에는 아래 프로세스를 한번 타볼 텐데요. 이러면 이제 옵션을 바꿔야 됩니다. 환경 설정에서 그 전에 지금 창이 좀 많이 떠 있으니까 제가 요걸 닫아 볼게요. 닫는데 요 밑에 보시면 요거 X를 눌러셔도 이 화면이 닫히는데 이 창이 많이 떠 있으면 일일이 닫기 힘드시잖아요. 그때는 요 위에 있는 요 버튼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요금 이 창을 제외하고 모두 닫기고요. 다 닫고 이것도 닫고요. 시스템 환경 설정에 가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제 매출시 출고 처리 방법이 있는데 요거 이제 바꿔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이 됐죠. 저장이 됐는데 이게 무조건 항상 저장되는 건 아니고 아직 미처리된 주문이라든지 출하 자료가 남아 있으면 여기 안 바뀝니다. 그 프로세스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진행하던 업무가 다 이제 완료가 돼서 미완결된 주문이나 미처리된 출하가 없으면 요 설정 바뀌는 게 돼요. 설정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로그아웃하고 다시 로그인하면 눈으로 봐서는 잘 못 느끼실 텐데 이 메뉴가 사실 구성이 바뀐 거예요. 아까 이 출하 매출이었는데
참고로 이게 사실 아까 출하 매출이었는데 지금 출고 매출로 바뀌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견적과 주문을 했기 때문에 매출인데 요 직접 매출 쳐볼게요. 견적하고 주문하고 매출 치셔도 되는데 이 주문 매출 말고 일반 매출 하시면 바로 이제 주문 없이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했었던 이 프로세스에서도 이 출하를 이 앞 단계 없이 바로 출하를 먼저 하셨어도 됐었어요. 자, 먼저 매출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여드릴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재고 떨어지는 건데 현재 고지 127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10개를 해볼게요. 그 처음 프로세스 할 때는 이 출하를 할 때 이제 수불이 떨어졌어요. 매출할 때는 수불이 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요 프로세스에서는 지금 요 화면 일반 매출 SS2복 1번을 에서는 바로 저장하면 재고가 빠집니다. 117이 돼요.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17이 돼서 재고가 빠집니다. 요 처리대로 되는 거예요. 뒤에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명세서가 요 매출을 가지고 이제 거래명세서 자료를 초기 자료 불러온다는 것만 빼고 나머지 뒤에 처리는 위에 하고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업무 프로세스에 맞게 이 두 가지 이 프로세스를 타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 큰 줄기만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 파생된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에서 일반 매출과 주문 매출은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일괄 주문 매출이라고 해서 한번 화면을 볼까요? 품목이 위에 있죠. 하나의 품목을 여러 업체에 이제 한꺼번에 나갈 때 이런 화면 쓰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직접 쓰시면서 메뉴를 보시면 대충 어떤 느낌이신지 바로 이제 아실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